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타작의 한류학 개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타작의 한류학 개론, 더킨스의 미메틱스와 한류, 밈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밈의 복제와 복제 과정, 그리고 밈의 특성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밈의 복제 방식입니다. 밈 복제에는 유전자형 복제라고 할 수 있는 설명서 복제, copy the instruction과 표현형 복제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 복제, copy the product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세 장의 사진이 있죠? 맨 왼쪽에 늙은 호박과 가운데 문자로 기록된 설명서 instruction, 즉 조리법이 있고 그 옆에 맛있게 생긴 완성된 호박 수프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recipe, 즉 instruction은 호박 수프 조리법을 담고 있고 유전자형에 해당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요리가 끝난 완성된 호박 수프는 표현형에 해당합니다. 수프의 맛은 왜 조리법이 복제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조리법을 따르면 맛있는 수프가 탄생한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조리법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조리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다면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는 본래의 조리법을 원하는 누군가의 기회에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 조리법을 따르면 맛있는 수프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조리법을 따랐다고 생각한 A가 만든 수프를 먹어보니까 기대했던 맛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B는 본래 그 조리법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A가 본래 조리법을 따랐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가 B의 선택 기회에 영향을 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A가 행한 조리법의 변화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단지 A가 만든 수프 자체, 즉 표현형에 있지 문자로 기록된 본래 조리법, 즉 유전자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복제, copy the instruction은 다윈의 진화에 해당하고 생산물 복제, copy the product는 라마르크의 진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recipe, 즉 instruction을 잘못 따른 A가 만든 수프의 생산물 복제 방식은 라마르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밈의 복제 및 확산입니다. 수잔 블랙모어는 저서 더 밈 머신에서 밈의 복제 및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제를 하고자 한다면 밈은 언제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 뇌에서 모방을 담당하는 기계장치는 멜로디를 복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멜로디가 뇌에 머물러 있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 멜로디는 다시 반복되고 또 이런 반복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 멜로디를 혼자서 하루 종일 흥얼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면서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그 멜로디가 오전 내내 출근해서도 입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 어떤 PD가 자신이 제작 방송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에 그 멜로디를 쓰고 싶어 한다면 그 멜로디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마다 누군가는 그 흥얼거림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멜로디를 반복하게 할 것이다. 다른 멜로디들은 그 사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 다른 멜로디들을 희생시키면서 성공적인 멜로디가 밈풀에서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밈들이 모여있는 밈의 수영장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시 말해 그 멜로디가 밈풀에 가득 차서 다른 멜로디들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멜로디에 감염되었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활성화되고 반복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그 멜로디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 다른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로 그 멜로디를 뇌 속에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밈의 복제 및 확산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제된 밈의 성공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만약 밈이 과학적 아이디어라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밈의 성공도는 얼마나 많은 과학 저널에 얼마나 많이 그 아이디어가 거론되었는가를 세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밈이 유명한 노래 곡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느냐를 보고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반 판매량도 밈의 성공도 측정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만약 밈이 숙녀화의 스타일이라면 구두가게 매출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그 스타일 밈의 성공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밈 복제 특성. 성공한 밈, 위대한 밈들은 과연 어떤 복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충실성, fidelity, 다산성, fecundity, 장수성, longevity 등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성, 다산성, 장수성. 먼저 충실성입니다. X형과 Y형 두 분자가 같은 시간의 길이를 살고 같은 비율로 복제를 한다고 해도 복제 과정에서 Y가 10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고 X가 1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한다면 Y는 X에 비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류의 횟수 차이 때문이죠. 10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느냐 10회에 한 번 오류를 범하느냐의 차이. 충실성이란 바로 밈 복제 과정에서 Y처럼 오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복제되는 밈의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밈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장수성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서 충실성을 장수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다산성입니다. X형 복제 분자가 주당 1회 복제를 하고 Y형 복제 분자가 시간당 1회 복제를 한다면 X형 복제 분자가 Y형 복제 분자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해도 X형은 Y형에 비해 수적 열쇠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주 1회 복제하느냐, 시간당 1회 복제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밈 복제의 다산성이란 이처럼 밈 복제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복제 속도가 빠르면 생산되는 밈의 수 또한 현저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장수성입니다. 인간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산은 크게 두 가지, 유전자와 밈입니다. 유전자와 밈. 유전자가 전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밈이 전해진다니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자, 먼저 밈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유전자의 영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늙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유전자 컬렉션이 사라져갈 뿐입니다. Old soldiers won't die. It just disappears.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이 명은 기억하세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맥어더 장군이 미국 33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보직 해임되면서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했던 마지막 고별사의 말미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전자도 노병처럼 죽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유전자 컬렉션이 줄어들 뿐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11세기 영국 왕이었던 윌리엄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직계 조상인 윌리엄 왕과 같은 닮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윌리엄 왕의 유전자가 죽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윌리엄 왕의 유전자 컬렉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윌리엄 왕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밈도 인간이 후손에게 남기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복제될 수 있는 일체의 것, 다시 말해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음악, 점화 플러그와 같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뛰어난 발명,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시 등을 쓴다면, 그래서 세계 문화에 당신이 기여한다면 당신의 업적 밈은 당신의 유전자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전자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업적 밈은 아직도 우리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밈, 위대한 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장수성이고 밈의 영원성입니다. 장수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재미있는 말이 떠오릅니다. 미운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의 검을 삼김 중에 한 사람인 JP가 했던 말입니다. 옆길로 샜죠? 한류란 무엇인가? 도킨스의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밈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그 대단원으로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호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3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